유례 없는 반도체 호황에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했고 추가 세수 전망에 지방정부의 살림도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막대한 채무 부담에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해법 마련과 공약 이행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추가로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세 수입은 15조 원 이상.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약 20%는 지방 교부세로, 또 다른 20%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됩니다. 재정난이 심화되는 전주시에도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의 지방교부세에 얼마만큼 이게 증가가 될까 해서 저희들은 1,500 이착절작으로 그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일주일 동안 파악한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올 연말 기준 전주시의 지방 채무 규모는 6,800억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6배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정은 종합경기장 개발 등 도시 기반 조성과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사유지 매입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진단은 달랐습니다. 세입 둔화기에 대형시설 투자 등 정책 판단 착오와 투자 계획, 채무 관리 계획 등 재정 관리 통제 미흡으로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주시 부담도 최대 1,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잠재적 부담까지 반영하면 전주시의 실질적인 채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원점 재검토하고 이미 공사에 들어간 대규모 개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기간을 조정하겠다는 방침. 조지훈 당선인이 약속한 어린이 청소년 100원 버스 등 민생 복지 공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논의한 단계에서 좀 줄 수도 있고 그건 좀 유동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한편 민선 9기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조차 아직 산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최우선 과제로 전주시 재정위 극복을 제시하셨어요. 네. 임기 내 재정 건전성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계획이십니까? 정식으로 전주시로부터 재정 현황에 대한 상황을 문서로 보고 나니까 예. 아주 심각하고 이게 지금 약간 정신이 아득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필수 경비, 그러니까 의무 경비, 필수 의무 경비만 필요한 게 한 1,400억쯤 추경을 해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70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1,000억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뭔가 이거 들여다봤더니 공무원들의 급여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심각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회복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의 순서를 이 재정 운영의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원칙을 제대로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주시 재정 현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주 시민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전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김제, 완주만 하더라도 민생지원금 다 받았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를 줬습니다. 민생지원금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전주 시민으로서 전주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그냥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데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동시에 지금 종합경기장이나 전주 복합 스포츠타운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속도를 또 내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라는 이제 방침하고 좀 일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한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부지의
마이스 산업을 일으키는 건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네. 네, 그 개발 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쭙는 건데요. 아무래도 전주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뭐 대안방지 개발일 것 네. 같습니다. 또 다만 지금 시행사인 자광이 지방세를 좀 다소 체납을 많이 해서 또 논란인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전주시에서 그 사업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한편으로 보면 어찌 보면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다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건 그 사업자가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업 진행해야지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옛 대한방직터 부지에 타워를 없애고 아파트만 짓겠다고 하는 형태의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장 당선자인 제 주변 사람들에게 흘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전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원래 약속 지켜서 사업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중대한 결심을 전주시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체납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네, 무조건 세금부터 그리고 전공법으로 경영해라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주시하고 또 완주군과의 통합 문제도 네. 좀 빼놓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임기 내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자체와? 일단 전주 완주 통합이 됐건 그리고 전주 외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통합이 됐건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 완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1번이고 예. 두 번째는 전주 완주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을 시민들로부터 이해받아야 된다. 시민들로부터 허락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합동연설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100원 버스로 전주 곳곳을 누비게 하고 내가 전주시로부터 매우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면 그것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네, 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잘해 주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